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어요. 시작할게요.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건물은 오래됐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4층 403호였어요. 이사 온 첫날 관리실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학생, 402호는 비어 있으니까 조용할 거야.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저씨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죠.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행복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저는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옆집에서 뭔가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어요. 똑, 똑, 똑. 약 10분 동안 같은 리듬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어요.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 11시 정각. 똑, 똑, 똑. 벽을 두드리는 소리. 이번엔 제가 벽에 귀를 대봤어요. 소리는 분명 402호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2호는 비어 있다고 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저는 복도에 나가봤습니다. 402호 문 앞에 섰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깜깜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문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도 11시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이번엔 더 세게, 더 급하게. 마치 누가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관리실로 갔습니다. 아저씨, 402호에 누가 사나요? 관리인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래, 학생? 밤마다 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생, 402호는 6개월 전부터 비어 있어. 네? 그럼 그 소리는 뭐죠? 아저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그 집에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6개월 전에 거기 살던 대학생이 죽었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요? 아저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학생도 혼자 살았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대. 어느 날부터 방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 관리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2주나 지난 상태였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그 학생이?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한 게 그 학생 시신을 발견했을 때 말이야. 벽에 손자국이 가득했어. 손자국이요? 응.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벽을 두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11시만 되면 그 소리가 들렸거든요. 똑, 똑, 똑. 이번엔 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저는 관리실에서 402호 열쇠를 빌렸어요. 아저씨는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무서울 것 같았거든요. 밤 11시. 저는 402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고 커튼은 쳐져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방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벽에 무언가 적혀 있었거든요.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보이는 글씨들. 도와주세요. 아무도 모르나요? 여기 있어요. 저는 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403호 학생에게. 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403호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학생은 살아있을 때 제 방벽을 두드렸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서요. 하지만 그때 403호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신호를 듣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학생이 다시 벽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똑, 똑, 똑. 그때 또 소리가 들렸어요. 제 등 뒤 벽에서.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똑, 똑, 똑. 저는 미친 듯이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달려 제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날 밤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관리실에 가서 말했죠. 다음 달에 나갈게요.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학생, 근데 말이야. 402호 학생이 죽기 전에 일기를 썼었어. 경찰이 가져갔는데 나도 조금 봤거든. 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옆집에서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누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다. 무섭지만 확인하지 못하겠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402호 학생도 제가 듣던 것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 학생 이전에도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죠. 아저씨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건물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403호에서 학생이 혼자 죽었었거든. 그때도 아무도 모르게 2주 동안.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빠르게 관리실을 나왔죠. 그리고 그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이사하기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402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있을 때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이젠 다른 사람이 여기 오지 않도록 말할게요. 그 순간 402호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전기도 끊긴 방인데. 그리고 복도가 갑자기 따뜻해졌어요.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사 온 후 저는 그 건물 관리실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402호와 403호, 당분간 새를 놓지 말아주세요. 왜 그래, 학생? 그냥요.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관리인 아저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여러분도 혼자 사시나요? 주변에 혼자 사는 친구가 있나요? 가끔은 연락해 보세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밤에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이야기는 조금 무서웠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괴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고립돼서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면 옆집에 인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웃음박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